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무왕 비문에 나타나는 투후 제천지윤 전치렵 이리해서 투후 김일제가 7대를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7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후 김일제 이분이 어떻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는지 그 기록 중의 일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후에 봉해진 흉노의 외로운 김일제처럼 동의의 자손으로서 같은 영광을 구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백제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백제의 장군 흑치상치의 아들 흑치준 묘지명에 있는 문구입니다. 투후의 충절과 명성은 이렇게 후대의 귀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신하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투후 김일제는 신하된 자의 표상으로 후대의 많은 기록에 담아 찬양을 받고 있으며, 백제 부흥운동을 벌였던 흑치상치 장군 아들 흑치준도 그런 투의 삶을 희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흑치준뿐 아니라 많은 사람, 또 명예와 부귀영화를 함께 가질 수 있었던, 또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투후는 일종의 우상이었습니다. 옛날 선인들의 아이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기록들에 남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사시라고 해서 역사적 사실을 또 역사의 내용을 시로서 표현한 그 안에 투후에 대한 투후 집안과 또 당시의 곤문세가에 대한 그 기록들을 담고 있어서 그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7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뭐 한자는 굳이 볼 것이 없을 것 같고요. 요 해석해 놓은 요 내용을 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울창한 계곡 아래 소나무, 무성한 산 위의 어린 나무들, 저렇게 가는 가지로 백척의 소나무를 그늘지게 한다. 그러니까 여린 가지가 있는 이 나무가 산 위에 있어서 그 그늘이 그 밑에 있는 큰 소나무를 그늘로 덮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동일 선상에 놓으면 백척의 소나무가 훨씬 더 크고 또 튼튼한데, 이 튼튼하고 크고 강한 나무가 저런 여린 가지, 이 여기에 어떤 지배를 받는다, 통치를 받는다, 지휘를 받는다, 이런 어떤 세상의 모순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대로 높은 자리에 오른 고관들, 뛰어난 인재들은 그들 밑에 가리네. 태어난 처제가 그러니 어쩌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들이 대대로 조상 덕에 그 높은 자리에 오른 이 현실이 참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조상의 음덕을 받아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래서 당시에 시대의 모순을 한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대로 높은 자리에 오른 고관들을 보면 김씨, 그러니까 김씨, 장씨, 구업이라는 건 김씨, 장씨의 손조들이 남긴 업적, 이룬 공덕,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투후 김일제, 그 김씨고요. 여기 장은
장안세라는 분, 그러니까 김씨와 장씨 조상은 김일제, 장탕이라고 했는데 장안세 덕에 칠엽 이한초, 이 한나라의 초라는 것은 담비, 이 꼬리를 장식을 해서 이 고관 대작임을 나타내는 그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대나 한나라의 한초 이것을 머리에 꽂았다. 풍당도 어찌 위대하지 않을까? 이 풍당이라고 하는 양반도 나름 상당한 기계와 올곧은 그런 신하였지만 이 김씨, 장씨 이 만큼 그렇게 칠세를 전할 만큼 그렇게 덕을 끼치진 못했다. 머리가 희도록 증용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풍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표력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까지도 거리끼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편한 사례가 있는데 문제 때에 이 풍당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황제가 내가 이러이러한 신하를 그러니까 연파나 이목 같은 장군을 얻어서 흉노로부터 걱정을 받지 않아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풍당이 황제 앞에서 감히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했어요. 연파나 이목 같은 장군을 얻어도 황제께서는 그를 중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면전에서 황제를 감히 면박 주는 정도의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황제도 문제에다 문경지치라 그래서 그 한나라 때에 내실을 튼튼히 하고 정치를 잘했던 황제로서 평을 받는 만큼 그런 말을 듣고도 황제는 풍당을 나무라지 않고 속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황제가 풍당을 불러서 얘기를 할 때에 자네는 어떻게 해서 내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나에게 그렇게 면박 주는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했더니 이 풍당이 소신은 옳은 얘기를 직언을 하는 성격이라서 차마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가 법령은 빈틈이 없지만 포상에는 인식하니까 연파나 이목 같은 장군이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재량이 없으니 빠져나갈 것도 없고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다. 그러니 어떻게 그 같은 장군이라도 문제 하에서 이 장군들이 흉노족을 몰아내는데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노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것을 정책으로 지시를 내려서 그 재량을 장군들에게 주는 그러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문제도 상당히 황제로서 그 신하 풍당을 처벌하거나 아주 그 중형에 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역시 문경지치를 이끌었던 그런 그 성군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문제는 그 시대를 잘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졌던 황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풍당도 역시 대단하죠. 그런데 훗날 한나라 무제가 인물을 기용하려고 했을 때에 이미 풍당한 나이가 그때 90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제가 풍당을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나이 때문에 기용을 못하니까 그 아들을 그보다 낮은 자리에 이렇게 등용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사시에서는 풍당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나이 때문에 그렇게 등용이 될 수가 없었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영사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사시에서는 김씨와 장씨가 그만큼 7대나 한나라에서 고관 대작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꼽고 있고 이것이 능력이 있어도 그러한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다 때를 잘못 만나 때문이고 사회적 모순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탄식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설명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시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성안의 집들이 가득하고 왕후 장상들이 그곳에 있으니 관모를 쓴 고관대작들이 사방을 덮고 붉은 바퀴들이 네 거리에서 얽히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한나라 때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의 풍경을 여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김씨와 장씨 집, 장씨 저택에 모이고 해지면 허씨와 사씨의 저택에 묵는다. 남쪽 인근에 종소리 울리고 북쪽에서는 생우소리 들려오건만 적적한 양웅의 집 앞은 경상의 가마 보이지 않고 집안은 쓸쓸하고 공허하여 태현경의 말처럼 허무하기만 하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틈만 나면 김씨와 장씨 또 허씨와 사씨 여기 찾아와서 많은 그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김씨와 장씨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투후 김일제와 장안세 이 집안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나오는 허씨와 사씨는 무엇인가? 여기는 무제 이후에 소제와 선제 이렇게 거쳐오는데 선제는 태자의 난 때 그 여태자의 일족 모두 몰살하는 가운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래서 그 외척에게 숨겨져서 키워진 그런 선제의 어린 시절에 이 허씨는 선제의 그 부인 황후 집안이고 사씨는 이 선제를 키워준 그 집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허씨와 사씨는 외척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올랐던 또 외척이니까 당연히 외척이고 처가니까 당연히 정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제는 자기 부모와 일가가 전부 다 몰살당하고 혼자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외척이라든지 또 처가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상당한 그 애정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료로서 성공한 김씨와 장씨 또 외척으로서 이 실세가 된 이 허씨와 사씨 이 저택에 찾아와서 눈도장을 찍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 양웅이란 사람은 가마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홍은 누구인가 하면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사상가이면서 지식인으로서 어, 뭐 어느 정도 이름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출세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이 왕망이 전한을 뒤집어 엎고 신제국을 세웠을 때에 왕망의 부름에 응해서 벼슬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왕망의 신제국은 인정받지 못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왕조인데 여기에 응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용학자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커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웅의 집 앞에는 어떤 그 고관대작의 가마도 보이지 않고 쓸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태현경이라고 하는 것은 양웅의 저작인데 그 안에 뭐 그런 이런 내용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집안은 쓸쓸하고 공허해서 태현경에 있는 구절처럼 허무하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출세를 해보겠다고 왕망에게 붙어 있었지만 그것이 사실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사람들에게 외면받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얘기는 김씨와 장씨, 허씨와 사씨가 당대의 큰 권문세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 좌사가 쓴 영사시 앞에 두 편을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발견한 것은 김씨, 장씨, 허씨, 사씨가 그 시대의 권문세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한나라의 김일제 집안은 무제로부터 평제까지 7대에 걸쳐 내시를 지냈고 장탕자손은 선제와 원제 이래로 시중, 중상시를 지낸 자가 10여인으로 김씨와 장씨는 공신 세족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 김씨와 장씨 집안은 김일제와 장탕의 덕으로 한나라 황제의 실대 지세기간 동안 고관 대작을 지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설명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문왕 비문에 나온 투후라는 그 기록을 투후 김일제 집안의 족보로서 이렇게 몇 대 몇 대 족보로서의 7대를 이제까지 통념상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7대라는 것은 한나라 전한 왕조의 7대 임금을 섬겼다. 7대 임금 치하에서 치세기간 중에 상당한 권문세가로 대표적인 권문세가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7대라는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7대의 설명은 여기저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까지 김씨 가문의 7대로서 이해를 해왔던 것일까요? 이것이 한나라 황제의 7대라고 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한 것을 뭐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대를 보니까 한나라 왕조, 무제, 소제, 선제, 원제, 성제, 애제, 평제 이렇게 해서 7세는 무제로부터 평제까지라 하는 이 내용이 맞다, 옳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진시대의 그 내용에서도 칠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무왕 비문의 전칠엽 그랬지만 이 서진 시대의 그 기록을 놓고도 보면 여기도 칠대를 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진의 선제 사마이로부터 효민 황제 사마업까지 칠대를 전했다. 이렇게 칠엽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실제로 보면 선황제, 사마의, 경황제, 문황제, 무황제, 효회황제, 효민황제 해서 이렇게 서진의 칠대가 되고 여기에서 서진이 망하고 동진이 되면서 새로 동진이 세워지면서 초대 황제가 사마씨였다가 스스로 선양을 해서 이 동진의 초대 황제는 황제가 아니라 후로 격하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마의의 7대는 서진의 마지막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칠엽이라고 하는 것이 왕조의 칠엽이기 때문에 이것은 낯선 개념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족보의 칠대로 이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무왕비문 해석에서 이 전칠엽, 칠대를 전했다고 하는 말을 새롭게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투후가 칠대를 전했다. 이 말은 투후 김일제 김씨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칠엽에서 칠대를 전했다 하는 말은 투후가 한나라의 전한의 황제 7분을 모셨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한무제로부터 평제의 7대 황제의 치세 기간 중이었다. 그래서 한나라 김일제가는 무제로부터 평제까지 7대의 내시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곽광 김일제전 말미에 반과 평안 내용을 보면 흉노의 자손으로서 한나라 조정에 와서 어찌 그렇게 번청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칠엽은 서진의 황제 기간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선제 사마의는 7대를 전했고 그러니까 황제 7을 전했고 원제 때 이 도읍을 옮기면서 그건 황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숫자에는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진의 선제 사마이는 원제의 동진 수립 전까지 7대를 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전칠엽의 7대는 족보에 나타나는 김씨 가문의 7대가 아니라 한 무제로부터 평제까지 7 황제의 7대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하고 또 우리 역사가 꼭 오늘날 요 반도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역사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7대를 전했다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